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배신당한 기분과 비슷하다. 여보게, 듣고 있는가? 오늘 아침, 그대는 어떤 통증과 함께 눈을 떴는가? 무릎인가, 허리인가, 아니면 어깨인가?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몸이 예전처럼 일어나지지 않아서 잠깐 멈칫했던 그 순간을 나는 안다네. 약 봉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 병원 가는 횟수도 많아지고 있고.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약해졌나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밀려오지. 나는 그 마음을 안다네. 나 역시 로마 황제였지만 동시에 늙어가는 한 인간이었으니까. 전쟁터에서 말을 타고 적과 싸웠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이 나의 가장 큰 적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네. 옛날 사람들은 나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 불렀지. 로마 제국의 황제였고 동시에 스토아 철학자였네. 하지만 오늘만큼은 2000년 전 그 황제가 아니라 그대와 같은 고민을 했던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겠네. 오늘 이 시간 나는 그대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네. 그것은 바로 약해지는 몸과 함께 살아가는 법. 그리고 그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법이라는 것이지.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면 어렵게 들릴 수도 있네. 하지만 걱정 말게. 나는 그대에게 어려운 이론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네. 그저 내가 겪었던 것, 내가 배운 것을 나누고 싶을 뿐이지. 그대가 지금 느끼는 그 복잡한 마음들을 나는 함께 풀어보고 싶다네. 나는 서기 121년에 태어났네. 로마가 가장 번영하던 시기였지. 나는 어릴 때부터 철학을 배웠고 결국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네. 사람들은 나를 철학자 황제라고 불렀지. 하지만 그대, 황제라고 해서 고통이 없었을까? 아니네. 나는 평생 전쟁터를 다녔네. 북쪽 변방의 게르만족과 싸웠고 동쪽의 파르티아와도 전쟁을 치렀지.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나는 군막 안에서 밤을 지새우며 다음 날의 전투를 준비했네. 그리고 나는 아팠네. 만성적인 위장 질환이 있었지. 배가 아파서 밤을 뒤척일 때가 많았네. 두통도 자주 왔고 몸은 점점 약해졌지. 황제라는 자리가 나를 지켜주지는 못했네. 하지만 나는 깨달았네. 몸의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전쟁터에서, 군막 안에서 혼자 일기를 썼네. 그 일기가 바로 명상록이라는 책으로 남았지. 그 안에 나는 이렇게 썼네.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나 자신에게 말한다. 오늘 나는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거만한 사람, 사기꾼, 질투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세상을 비관하려고? 아니네. 미리 준비하면 놀라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았네. 그대, 몸의 고통도 마찬가지일세.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네. 오늘 내 몸은 나를 불편하게 할 것이다. 무릎이 아플 것이고 허리가 뻐근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알고 있고 준비되어 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첫 번째 태도일세. 예상하면 덜 놀란다. 그대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는가? 왜 나만 이렇게 아픈가?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래? 나도 그런 생각을 했네. 전쟁터에서 젊은 병사들이 씩씩하게 달려가는 모습을 볼 때 나는 내 약한 몸이 부끄러웠네. 황제라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몸은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나는 깨달았네. 고통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것이라는 것을. 그대만 아픈 것이 아니네. 모든 사람이 늙고 병들고 결국 죽는다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네. 그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대가 인간이기 때문이지. 그러니 그대 자신을 탓하지 말게. 그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네. 자, 이제 스토아 철학의 핵심을 이야기해보세. 스토아 철학은 복잡하지 않네. 단 하나의 원칙만 기억하면 되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라. 이것이 전부일세. 그대,
한번 생각해보게. 그대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대의 무릎이 아프지 않게 만들 수 있는가? 아니네. 그대의 허리가 예전처럼 펴지게 할 수 있는가? 아니네. 그대의 몸이 20대처럼 돌아가게 할 수 있는가? 아니네. 이것들은 모두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네. 그럼 그대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아픔을 대하는 태도, 그 상황에서 선택하는 생각, 그 고통 속에서도 지키려는 품위. 이것들은 오직 그대만 선택할 수 있네. 나는 이렇게 썼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파도에게 멈추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다. 파도는 계속 밀려올 것이네. 그대의 소리와 상관없이 말일세.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파도를 막으려 하지 말고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는 것이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세. 그대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릎이 몹시 아프다고 해보세. 통제할 수 없는 것 무릎의 통증 그 자체. 통제할 수 있는 것, 그 통증에 대해 내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가.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네. 아, 이제 끝이다. 나는 완전히 망가졌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선택하면 그대의 마음은 무너질 것이네.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네. 무릎이 아프구나. 오늘은 천천히 움직여야겠다. 그래도 이 정도면 걷는 것은 가능하니 조금씩 움직여보자. 이 이야기를 선택하면 그대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질 것이네. 그대, 듣고 있는가? 통증, 그 자체는 둘 다 똑같네. 하지만 그 통증에 대한 이야기가 다르면 그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네. 나는 전쟁터에서 이렇게 나 자신에게 말했네. 통증이 올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 고통은 내 몸의 일부일 뿐, 내 전체가 아니다. 그대도 따라 해보게. 나는 지금 아프지만 이 아픔이 나라는 사람의 전부는 아니다. 이 통증은 내 인생의 한 부분일 뿐, 결론은 아니다. 이 문장들을 마음속으로 반복해보게.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걸 느낄 것이네. 그대, 스토아 철학은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지키는 법을 알려준다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세. 그대는 통증과 고통의 차이를 알고 있는가? 비슷한 말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네. 통증은 몸에서 오는 신호일세.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쑤신다. 머리가 지끈거린다. 이것은 몸이 그대에게 보내는 메시지일세. 여기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네. 그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몸이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이지. 하지만 고통은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네. 왜 나만 이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쓸모없는 몸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들 말일세. 통증, 그 자체는 단순하네. 무릎이 아프다는 신호일 뿐이지.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이야기를 덧붙이네. 이제 나는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들이 고통을 만드는 것이네. 나는 같은 통증을 겪는 두 사람을 상상해보게 했네. 둘 다 무릎이 아프네.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네. 이제 끝이다. 나는 더 이상 걸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네. 무릎은 점점 더 굳어지고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지지.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네. 무릎이 아프구나. 그래도 이 정도면 조금씩은 걸을 수 있다. 천천히 움직이면서 근력을 조금씩 키워보자. 이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서 집안을 조금씩 걸어보네. 처음에는 힘들지만 며칠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끼지. 그대, 이 두 사람의 몸 상태는 비슷하네. 하지만 마음의 상태는 완전히 다르지. 왜 그런가?
통증에 대해 만들어낸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이네. 나는 전쟁터에서 이런 일을 많이 겪었네. 전투 중에 다친 병사들을 보면서 같은 부상을 입었는데도 어떤 병사는 빨리 회복하고 어떤 병사는 계속 고통 속에 머무르는 것을 봤지.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상처를 대하는 마음가짐이었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네. 통증이 올 때마다 나는 이렇게 나 자신에게 말한다. 이 고통은 내 몸의 일부일 뿐, 내 전체가 아니다. 나는 지금 아프지만 여전히 생각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 그대, 지금부터 나는 그대에게 몇 가지 짧은 문장을 건네주겠네. 이것은 내가 마음 주문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네. 통증이 올라올 때 이 문장들을 마음속으로 중얼거려 보게. 나는 지금 아프지만 이 아픔이 나라는 사람의 전부는 아니다. 이 통증은 내 인생의 한 부분일 뿐, 결론은 아니다. 내 몸은 약해졌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 이 문장들을 종이에 적어서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두게. 아침에 눈 뜰 때 한 번 읽어보게. 통증이 심할 때 한 번 중얼거려 보게. 그러면 신기하게도 고통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낄 것이네. 통증은 여전히 있지만 그 통증에 깔려서 숨이 막히는 대신 그 통증과 함께 숨 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세. 그대는 병원에 자주 가는가? 아마 그럴 것이네. 60대가 되면 병원은 익숙한 장소가 되지.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대기실. 의사의 수술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라는 말. 약 봉지가 점점 많아지는 약장. 인터넷 검색으로 병에 대한 정보를 뒤져보며 더 불안해지는 마음. 나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네. 그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을 기억하는가? 하얀 복도에 앉아서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 말일세. 그 시간 동안 그대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혹시 큰 병은 아닐까? 수술을 해야 하면 어떡하지? 만약 암이라면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 그대는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미 머릿속에서 수백 번 죽고 수백 번 고통받고 있는 것이네. 나는 이렇게 말하겠네. 미리 겁을 크게 먹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고통까지 내가 초청하는 것이다. 그대, 듣고 있는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대는 아프지 않네. 그대는 그저 대기실에 앉아 있을 뿐이지. 하지만 그대의 마음은 이미 미래로 달려가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고통받고 있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하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라. 그대가 할 수 있는 것, 검사를 받는 것, 의사의 말을 경청하는 것,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 그대가 할 수 없는 것, 검사 결과를 조정하는 것, 병의 진행 속도를 마음대로 바꾸는 것,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리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으라. 나는 그대에게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져보겠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지금 이 걱정이 내 수명을 늘려줄 수 있는가? 답은 아니오일 것이네. 지금 이 검사를 받는 것은 내 책임인가? 답은 그렇다일 것이네. 하지만 결과를 조정하는 것은 내 손을 떠난 일인가? 답은 그렇다일 것이네. 그럼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검사를 받고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네. 의사는 그대의 동맹군이네. 하지만 그대 안의 두려움과 싸우는 최전선은 결국 그대 자신의 마음이네. 의사를 신뢰하되 내 몸에 대해서는 내가 마지막 책임자라는 자세를 가지라. 이것이 스토아식 태도일세. 그대, 약 봉지가 많아지는 것이 부끄러운가? 아침에 7가지 약을 먹으면서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는가? 아니네. 약은 그대의 약함의 증거가 아니네. 약은 그대를 돕는 동료일세.
나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병사들을 봤네. 부상당한 병사들이 치료를 받을 때 어떤 병사는 내가 약해서 다쳤다고 자책했고, 어떤 병사는 치료 덕분에 다시 싸울 수 있다고 감사했네. 그대는 어떤 병사가 되고 싶은가? 자책하는 병사인가? 아니면 감사하는 병사인가? 약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보게. 이 약은 나를 돕기 위해 존재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장의 결론은 이것이네.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미리 수백 번 상상하며 사는 것보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내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이 스토아적인 삶이다. 자, 이제 철학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과 일상 속에서 훈련하는 것으로 만들어 보세. 스토아 철학은 책상 위의 이론이 아니네. 전쟁터에서, 군막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연습이었네. 그대도 마찬가지일세. 그대가 60대로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작은 루틴들을 스토아식 연습으로 만들어 보세. 첫째, 아침에 눈 떴을 때의 연습. 그대가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제일 먼저 느끼는가? 아마 통증일 것이네. 무릎, 허리, 어깨. 어디가 먼저 신호를 보내는가? 이때 그대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네. 첫 번째 선택. 아, 또 시작이다. 오늘도 아프겠구나. 일어나기 싫다. 이 선택을 하면 하루가 무겁게 시작되네. 두 번째 선택. 오늘 내 몸이 완벽하진 않지만 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이 선택을 하면 하루가 조금 더 가볍게 시작되네. 나는 전쟁터에서 매일 아침 이렇게 시작했네. 오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대도 따라 해보게.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을 보면서 한번 깊게 숨을 쉬고 이렇게 말해보게. 오늘도 눈을 떴다. 이 몸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보자. 이것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이 달라진다네. 둘째, 계단을 오를 때의 연습. 그대는 계단을 오를 때 무슨 생각을 하는가? 예전에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약해졌나? 이런 생각이 드는가?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게. 계단을 한 칸 오를 때마다 이렇게 중얼거려 보게. 그래도 오늘도 한 칸은 오를 수 있다. 이 한 칸이 나의 승리다. 예전과 비교하지 말게. 지금의 나와 함께하라. 이것이 스토아식 연습이네. 셋째, 통증이 올라올 때의 연습. 통증은 파도처럼 온다네. 어떤 때는 작게, 어떤 때는 크게. 통증이 올라올 때 그대는 그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잠깐 멈추게.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쉬면서 이렇게 말해보게. 이 통증은 파도처럼 왔다가 갈 것이다. 나는 이 파도를 견딜 수 있다. 이 통증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그 통증을 관찰해보게. 싸우지 말고 그저 지켜보게. 신기하게도 통증은 조금씩 잔잔해질 것이네. 넷째, 약을 먹을 때의 연습. 약을 먹을 때 그대는 어떤 마음인가? 나는 이렇게 많은 약을 먹어야 하는 약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는가?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해보게. 이 약은 내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나를 돕는 동료다. 이 약 덕분에 나는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다. 약을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사해보게. 그대, 이 모든 연습의 핵심은 무엇인가? 몸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해진 몸과 싸우지 않고 협력하는 것이네. 그대의 몸은 적이 아니네. 그대의 몸은 평생 그대를 위해 일해온 동료일세. 이제 그 동료가 조금 지쳤을 뿐이네. 그러니 그 동료를 탓하지 말고 함께 천천히 가보게.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해보세. 몸이 약해지면 감정도 예민해진다네. 그대도 느끼고 있을 것이네. 작은 말에도 상처받기 쉬워지고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분노와 서러움이 많아지는 것 말일세. 나는 이것을 이해하네. 나 역시 황제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다루는 것이 더 어려워졌네. 왜 감정이 예민해질까?
이유는 간단하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네. 젊었을 때는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움직였네.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했지. 하지만 지금은 다르네. 몸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자식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세상도 내 뜻대로 되지 않네. 그러니 답답하고, 화가 나고, 서러운 것이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하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라. 감정은 어디서 오는가? 감정은 우리의 생각과 평가에서 온다네. 예를 들어 보세. 자식이 그대를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보세. 그대는 서운하네. 왜 서운한가? 그대의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이네.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더 챙겨주지 않지? 나는 저 애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나를 잊었나? 이 생각이 서운함을 만드는 것이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생각을 바꿔보는 것이네. 저 아이도 각자의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다. 저 아이가 나를 찾아오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 아이도 바쁘고 힘들기 때문이다. 나는 내 도리를 다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서운함이 조금 가라앉는다네. 배우자에게 짜증이 날 때도 마찬가지일세.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요즘은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지? 왜 그렇게 소리를 크게 내? 왜 같은 말을 반복해? 왜 내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만 해? 이런 짜증이 올라올 때 그대는 어떻게 하는가? 바로 내뱉는가? 아니면 잠깐 멈추는가? 나는 그대에게 스토아식 언어 절제를 제안하네. 화가 날 때 바로 말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먼저 인정해보게. 지금 나는 약해진 몸 때문에 더 예민하다. 내 짜증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불안 때문이다.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서로의 약함을 함께 감당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말을 한번 삼키고 다른 표현을 선택해보게. 여보, 그 말 좀 작게 해줄 수 있어. 대신. 여보, 내가 요즘 예민해서 그런데 목소리 좀 낮춰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싸움이 아니라 대화가 된다네. 그대. 나는 그대에게 작은 규칙 하나를 제안하겠네. 화가 날 때 바로 내뱉지 말고 마음속으로 3번 숨을 쉬어라. 첫 번째 숨. 지금 나는 화가 났다. 두 번째 숨. 이 화의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 숨.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말은 무엇인가? 이 3번의 숨이 그대의 관계를 지켜줄 것이네. 이 장의 결론은 이것이네. 나이 들수록 감정 다루기는 기술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연민과 이해에서 시작된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이해할 때 비로소 남도 이해할 수 있네.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겠네.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현재 순간이네. 그대,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는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60대 이후 사람들은 자주 2가지 시간대에 빠진다네. 과거.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내 전성기는 끝났다. 젊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미래. 앞으로 얼마나 남았지? 언제 더 크게 아플까? 죽음이 언제 올까? 과거와 미래. 이 2시간대는 그대를 괴롭힌다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네. 그대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하나뿐이네.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는 전쟁터에서 이것을 깨달았네. 전투가 끝나고 나면 병사들은 2가지 생각에 빠졌지. 만약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다음 전투에서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네. 지금 이 순간, 너는 살아있다. 지금 이 순간, 너는 숨을 쉬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라. 그대, 한번 생각해보게. 오늘 아침 그대는 무엇을 했는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는가?
창밖으로 들어온 햇빛을 느꼈는가? 병원 가는 길에 나무 한 그루를 봤는가? 저녁에 잠시 웃게 만든 예능 프로그램 한 장면이 있었는가? 이것들은 작은 것들이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실제로 그대가 살고 있는 삶이네. 과거의 영광도 미래의 두려움도 아니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그대의 삶이네. 나는 전쟁터에서 일기를 쓸 때 이렇게 기록했네. 오늘 나는 내 몸이 허락한 만큼만 걸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쓰기로 했다. 그대도 이렇게 해보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물어보게. 오늘 덜 아픈 곳은 어디였나? 무릎이 아팠지만 어깨는 괜찮았는가? 허리가 아팠지만 손은 자유롭게 움직였는가? 이렇게 덜 아픈 곳을 세어보게.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대는 나는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네. 오늘 괜찮았던 순간은 언제였나? 아침에 마신 따뜻한 국물, 손주의 전화 한 통, 창밖으로 본 구름 한 조각? 이런 순간들을 잠들기 전에 떠올려보게. 그러면 오늘도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네. 그대,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현재는 이것이네. 우리가 실제로 사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네. 그대가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가지 못하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네. 그대가 아무리 걱정해도 바꿀 수 없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대의 것이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선택할 수 있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숨 쉴 수 있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살아있네. 이것으로 충분하네. 약해지는 몸과 함께 어떻게 품위를 지킬 것인가.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네. 오늘 나는 그대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했네.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통증과 고통의 차이, 병원과 약 사이에서 마음 지키기, 일상의 작은 훈련들, 감정 다루기, 그리고 현재 순간에 머무는 법. 혹시 너무 많은 이야기라서 머리가 복잡한가? 괜찮네. 한 번에 다 할 필요는 없네. 그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대의 마음 속에 하나라도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네. 나는 그대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하고 싶네. 인생 후반부, 몸이 약해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네. 그대만 그런 것이 아니네. 나도 그랬고, 황제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그러하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네. 이것은 인간이라는 증거일세.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안에서도 마음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네. 노년의 삶을 내리막이나 마감 세일로 생각하지 말게. 노년의 삶은 몸은 약해지지만 마음의 태도와 품위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시기일세. 그대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네.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눈을 뜰 것인가? 통증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자식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배우자에게 어떤 표정을 보일 것인가? 이 모든 것이 그대의 선택이네. 그리고 이 선택들이 그대의 품위를 만드는 것이네. 나는 2000년 전에 살았네. 전쟁터에서, 군막에서, 로마 궁전에서. 하지만 오늘, 이 시간, 그대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기뻤네. 나는 그대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가기를 바라네. 그대의 몸은 약해질 것이네. 하지만 그대의 마음은 여전히 강할 수 있네. 그대의 통증은 계속될 것이네. 하지만 그대의 품위는 계속 빛날 수 있네. 마지막으로 내가 전쟁터에서 매일 밤 나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에게 남기겠네. 몸은 어쩔 수 없이 약해지지만 그 몸을 대하는 태도는 끝까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너의 약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너의 품위는 시작된다. 그대, 잘 가시게.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그대의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네. 오늘도 그대는 충분히 잘하고 있네.